한서진은 52세가 되도록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5년간 강철우의 아내로 지은이와 도윤이의 엄마로만 존재했죠. 매일 아침 남편의 구겨진 와이셔츠를 다리고 대화 없는 저녁을 보내며 자신은 점점 투명해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한 통의 문자. 오늘도 9시에 지난번 그곳에서 마이너스 정대리. 25년 믿고 살아온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서진은 계단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옆집에서 나타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3년 전 이혼한 그 남자는 서진에게 카모마일 차 한 잔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금지된 사랑은 위험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는 토요일 오후 서진은 태민의 품에 안겼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함성 소리가 배경음이 되어버린 그 순간 처음 느껴본 진짜 사랑은 서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서진은 25년간 지켜온 가정을 버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험한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한서진은 4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반복적인 일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 구겨졌네. 서진은 한숨을 쉬며 남편 강철우의 와이셔츠를 다리 밑판에 올렸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몇 번이나 다렸는지 셀 수도 없었죠. 다리미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철우에게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침 뉴스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아침은요? 시간 없어. 회사에서 먹을게. 철우는 다린 와이셔츠를 입으며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서진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름이 아니라 애들 엄마가 되었을까? 25년이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갔구나. 서진의 마음속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대학에서 만나 사랑했던 그 시절의 철우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서진은 중학교 행정실로 출근했습니다. 26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이었죠. 학생들의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서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동료 선생님이 인사를 건넸지만 서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을 뿐이었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곳이 없었거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철우는 이미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녁 뭐 해줄까요? 아무거나. 간단하게. 대화는 여기서 끝이었어요. 서진은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철우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만 쳐다봤죠.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별일 없었어. 그래도 TV 소리 안 들려. 조용히 해.
서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이렇게 끝나버리곤 했거든요. 철우는 맥주 3캔을 비우고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는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서진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나갔고 남편과는 대화도 끊겼고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창밖을 내다보니 같은 층 옆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3개월 전 새로 이사 온 오태민이라는 남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죠. 서진은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쐬었어요. 젊은 시절의 꿈도 열정도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서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서 잠든 남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가정이었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서진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철우는 또 맥주를 마시며 TV 앞에 앉아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놓인 철우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여보, 문자 왔어요. 서진이 부르자 철우는 귀찮은 듯 대답했어요. 뭐라고 와? 서진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발신자는 정 대리였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도 9시에 지난번 그곳에서.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단순한 문자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회사 동료라면 이렇게 암호 같은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죠. 뭐라고 와? 철우가 다시 물었어요. 아, 회사 일 같아요. 서진은 거짓말을 하며 휴대폰을 철우에게 건넸어요. 철우는 문자를 확인하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샤워 좀 할게. 철우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서진은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대리, 9시에 지난번 그곳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회사 회식이라면 단체 메시지로 올 텐데 왜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서진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샤워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5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15분 후 철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회사 사람들이랑 술 한잔. 늦을 수도 있어. 철우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회사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 서진은 계단 복도로 나왔어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복도 난간에 기대어 서서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오태민이 나왔어요. 서진 씨, 이런 시간에 웬일이세요? 태민은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설마 우시고 계셨던 건 아니죠? 태민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죄송해요. 보기 민망하죠. 천만에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태민의 진심 어린 말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태민 씨, 혹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순간이 서진의 인생을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태민의 집은 서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갈했어요. 책이 가득한 책장, 클래식 음반들,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카모마일 차 드릴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태민은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서진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5년간 살아온 자신의 집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죠. 여기 정말 예쁘네요. 혼자 살다 보니 나름대로 취향대로 꾸몄어요. 태민이 따뜻한 차를 내주었어요.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까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괜찮으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태민의 다정한 말에 서진은 망설였어요. 처음 만난 이웃에게 가정사를 털어놓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결국 서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정대리라는 사람의 문자, 구시 약속, 그리고 25년간 느껴온 소외감까지. 저도 3년 전 이혼했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압니다. 태민의 고백에 서진은 놀랐어요. 이혼을요? 제 아내도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1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5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태민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서진은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느꼈거든요.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얼마만일까. 서진의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진 씨는 정말 강한 분 같아요. 25년을 혼자 버텨오셨잖아요. 강하다뇨. 그냥 포기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포기가 아니라 인내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태민의 따뜻한 위로에 서진은 또다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늦었네요. 들어가야겠어요. 언제든 힘들면 찾아오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태민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서진은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철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진은 침실에 누워 오늘 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런 기분이 죄가 될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일일까요? 새벽 2시, 철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서진은 잠든 척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진의 일상에는 새로운 기대가 생겼어요. 혹시 태민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쳤거든요. 남편이 잠든 시간은 이제 서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입구 같은 시간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서진과 태민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태민은 베란다에서 책을 읽었고 서진도 빨래를 널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이 잠들기 전 베란다로 나갔을 때 태민도 마침 나와 있었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안 주무세요? 태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태민 씨도 그런가 봐요. 네. 혼자 살다 보니 밤이 길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베란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서진 씨,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요즘은 들을 시간이 없지만.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태민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서진도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착각. 이런 게 가능하구나. 서진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젖었어요. 같은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태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태민이 메모 한 장을 복도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어제 들으신 곡 제목입니다. 클레어 드룬 마이너스 드비지. 달빛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태민. 서진은 그 메모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25년 만에 받는 첫 번째 러브레터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서진도 용기를 내어 답장을 썼어요. 음악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고마워요. 마이너스 서진. 이렇게 두 사람만의 은밀한 소통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밤이 되면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어느 날 밤 서진이 베란다 커튼 사이로 손을 흔들자 태민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교감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짜릿한 스릴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은 늘 곁에 있었어요. 한밤중 서진이 태민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나오는데 같은 층에 사는 김아주머니와 마주칠 뻔했어요. 어머, 서진 씨,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복도 끝에서 김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서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 우유 사러 편의점 좀. 이 시간에 편의점을요? 위험하지 않아요? 급히 필요한 게 있어서요. 서진은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히 김아주머니는 의심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지만 서진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갖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뭘 위해 살아왔지? 남편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서진을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민은 달랐습니다. 서진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려 했거든요. 스릴과 두려움,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중독 같은 감정. 서진은 이 위험한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태민이 또 다른 메모를 남겼어요. 어제 놀라셨죠?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서진은 그 메모를 가슴에 품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태민이 서진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서진 씨, 이번 주말에 낮에 만나는 건 어때요? 낮에요? 서진은 당황했어요. 지금까지는 밤에만 만났는데 낮에 만난다는 건 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남편분이 집에 계실 때 말이에요. 태민의 말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너무 미안해요. 너무 급했나요? 하지만 정말 보고 싶어요. 태민의 간절한 눈빛에 서진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진은 애매하게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죠. 토요일 오후 철우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맥주를 마시며 TV에 집중하고 있었죠. 여보,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철우는 대충 대답했어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국 태민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태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진은 태민의 품에 안기며 죄책감과 짜릿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 서진의 마음속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태민의 따뜻한 품은 25년간 느껴보지 못한 위로였습니다. 벽 너머로 철우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꼴이야, 꼴.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바로 옆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자신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니. 서진 씨, 괜찮아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서진은 거짓말을 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서진은 태민의 집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철우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마트 다녀왔어요. 응. 철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서진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구나. 서진은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진은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 손으로 남편 옷을 다리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2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태민이 메모를 남겼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하지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서진은 그 메모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태민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는데 정작 서진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서진에게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죠. 서진은 죄책감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와이셔츠를 다리던 손을 멈추고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진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이었습니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연락이 없어서. 서진은 문을 열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요. 들어오세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철우는 회사에 간 상태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태민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 씨,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태민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 결혼이 감옥은 아니잖아요. 남편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서진은 태민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 관계는 단순한 복수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한서진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한서진으로 사세요. 태민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서진은 태민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태민 씨, 저 결정했어요. 뭐요? 이혼할 거예요. 서진의 말에 태민은 놀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많은 걸 잃게 될 텐데.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어요. 사랑도, 존중도, 나 자신도. 서진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거든요. 태민은 서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철우가 퇴근하자 서진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철우는 평소처럼 무관심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철우는 맥주를 마시던 손을 멈췄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생각해 왔어요. 서진의 진지한 표정에 철우도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서진은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우리 언제부터 남남처럼 살았는지 기억해요?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철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25년간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순간 서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진의 이혼 선언에 철우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이혼? 무슨 이혼이야? 정신 나갔어? 철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25년 만에 처음 보는 감정적인 반응이었죠. 우리도 이제 끝내요. 당신도 다른 사람이 있잖아.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누가 그래? 무슨 소리야? 철우는 발끈했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 알아요. 정대리, 구시 약속? 이제는 속이지도 마요. 철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킨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죠. 그게 그냥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지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큰딸 지은이 들어왔어요. 대학원생인 지은은 가끔 집에 들렀거든요. 엄마, 아빠, 뭐 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는데, 지은아, 잘 왔다.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철우가 딸에게 호소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아, 엄마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서진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참고 사세요. 지은이 울부짖었어요.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충분히 참고 살았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수군거릴 텐데. 지은의 말에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남들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때 작은 아들 도윤도 집에 들어왔어요. 대학교 4학년인 도윤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윤아, 너는 뭐라고 할 거야? 철우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는 엄마가 결정하신 거라면 존중할게요. 도윤의 차분한 대답에 지은이 화를 냈어요. 도윤아, 너도 찬성한다는 거야? 누나, 엄마가 언제 웃어보셨는지 기억해? 나는 기억 안 나. 도윤의 말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서진의 단호한 태도에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서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한서진 씨 부부가 이혼한다던데. 웬 이혼이야? 요즘 나이 든 사람들도 이혼 많이 한다더라. 세간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왜 이렇게 늦었나 싶어요. 서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재산 문제로 철우와 몇 번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이혼 절차는 진행되었어요.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이 서진을 흔들려고 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봄이 오면서 서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강남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서진은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 사는 거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정리하던 서진은 문득 후회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와이셔츠를 다릴 필요도,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거든요. 정말 자유롭네. 서진은 마트 할인 코너를 찾아다니며 생활비를 아꼈어요. 25년간 넉넉하게 살다가 갑자기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습니다. 이제 태민과는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었죠. 서진 씨, 정말 후회 안 해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왜 이렇게 늦었나 싶어요.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민 씨. 뭐요?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줘서.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서진 씨가 용기를 낸 거죠.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아요. 태민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벚꽃 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50세 가까운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젊은 시절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서진에 찾아왔어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지은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태민 씨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찾고 싶어서. 서진은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한서진이 아니었어.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을 뿐이야. 엄마, 이제는 한서진으로 살고 싶어. 늦었지만 말이야. 지은은 엄마의 진심을 느끼고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여름이 오고 서진은 중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설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은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태민과 만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오늘 카페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단골 할머니가 제게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태미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늦게 찾아온 사랑은 위험했지만 서진에게 진정한 자존감과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어요. 새로운 인생, 서진은 이제 진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어요. 서진과 태민의 사랑은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서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사랑을 찾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서진처럼 자신을 잃고 살고 계신가요? 혹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짜 나를 찾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행복을 찾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까지 기억하세요. 당신도 당신만의 이름으로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